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한반도는 격동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평화로운 왕조는 서구 열강과 일본 제국주의의 거센 파고 앞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 혼란의 시기에 조국의 운명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의 숭고한 투쟁과 희생을 기억하며 한국 근대 격변기의 영웅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선사할 것입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쇄국 정책을 고수하며 외부 세계의 변화에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국제 정세의 흐름은 조선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통상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고 결국 조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항이라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산, 원산, 인천 등 주요 항구가 강제로 개방되면서 서구 문물과 사상이 유입되었지만 이는 동시에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야욕에 노출되는 시작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한 근대화를 이루어내며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제국주의적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발판 삼아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먼저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물리치고 이어서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격파하며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 두 전쟁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었으며 그 결과 한반도는 일본의 세력권 안에 깊숙이 편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05년 일본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워 대한제국의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에는 한일합병 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자국의 식민지로 완전히 편입시키고 무단통치라는 잔혹한 식민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백성들의 삶이 유린당하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민초와 지식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이들의 피땀 어린 투쟁은 단순히 나라를 되찾기 위한 것을 넘어 민족의 자존심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저항이었습니다. 이들의 투쟁은 의병활동, 애국계몽운동, 3.1운동, 무장투쟁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그 모든 노력과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굳건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일제의 침략에 맞서 가장 먼저 무력으로 저항한 이들은 바로 의병들이었습니다. 1895년 일본 낭인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 발생하고 이어 단발령이 강제로 시행되자 전국의 유생들과 농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생들은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농민들은 외세의 침략과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기 위해 그리고 전직 관리들까지 한데 뭉쳐 일본군과 그들에게 협력하는 친일 세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의병들은 비록 제대로 된 무기와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불굴의 정신과 뛰어난 지형 지식 그리고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일 투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충청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약하며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던 민경호 의병장 그리고 강원도 태백산 일대에서 산포대장이라 불리며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으로 수많은 의병을 이끌었던 신돌석 의병장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과 조직력에도 굴하지 않고 게릴라, 전술과 유격전을 펼치며 일본의 식민 통치에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활약은 일본군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고 조선 민중에게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특히 1907년 고종 황제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 군대 해산은 의병 투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은 일제에 대한 깊은 분노와 복수심을 품고 대거 의병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군사훈련과 근대무기 사용법을 의병들에게 전수하며 의병의 전투력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의병 활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의병들은 연합하여 일본군과 더욱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호남창의병은 수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으로 일본군을 위협했고 이는 일본 통치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비록 일본군의 강력한 남한 대토벌 작전과 같은 잔혹한 탄압으로 인해 수많은 의병들이 희생되고 의병투쟁은 점차 쇠퇴했지만 그들의 피맺힌 외침과 숭고한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의병들의 투쟁은 후대의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독립운동의 정신적 뿌리이자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무력투쟁과 동시에 혹은 그보다 앞서 전개된 중요한 독립운동의 흐름은 바로 애국계몽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무력만으로는 강대한 일본 제국주의를 이길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 산업진흥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여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실력 양성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족의 의식을 깨우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념 아래 신민회, 대한자강회, 흥사단과 같은 수많은 애국계몽 단체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전국 각지에 학교를 세워 젊은 세대에게 근대 과학, 수학, 역사 등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며 민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민중에게 시대의 위기를 알리고 자주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과 같은 언론 매체들은 민중을 계몽하고 일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논설과 기사를 통해 민족의 단결을 호소하고 자주독립의 정신을 드높였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흥사단을 조직하여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육개혁에 힘썼으며 신채호 선생은 역사 연구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은식 선생 또한 한국의 아픈 역사를 기록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애국계몽운동 역시 일본의 탄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일본은 모든 독립운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탄압을 강화했으며 백오인 사건과 같은 조작된 사건을 통해 많은 애국계몽운동가들을 투옥하거나 해외로 강제 망명시키는 등 조직적인 탄압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력은 이후 독립운동의 사상적, 인적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염원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거대한 물결이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3.1 운동은 일제의 무자비한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전 국민이 참여한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운동의 시작을 알렸고 서울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는 물론 만주, 시베리아, 미주 등 해외 동포들에게까지 그 함성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함성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으며 세계 각국의 한국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등 아시아 민족 해방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3.1 운동은 한국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독립운동은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비폭력 만세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이끌기 위해 그해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며 자주독립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국내외 독립운동을 총괄하고 이끌어 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임시정부는 외교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무장투쟁을 위한 독립군을 양성했으며 문화운동을 통해 민족혼을 고취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독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향한 큰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이들은 험난한 망명 생활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투쟁했습니다. 이 시기 개인적인 안위와 행복을 뒤로하고 오직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3.1 운동 당시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문과 회유를 끝까지 거부하며 조국 독립을 외치다 1920년 9월 28일 꽃다운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그의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비장한 외침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며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일깨워줍니다. 안창호 선생은 교육과 실력 양성을 통한 독립의 길을 모색했으며 흥사단을 조직하여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무실력행을 강조하며 거짓 없이 실제를 힘써 행하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의 천장절 기념식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 수뇌부를 응징했고, 이 의거는 침체되었던 독립운동의 활력을 불어넣고 전 세계의 한민족의 강렬한 저항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여 국권 침탈의 원흉을 응징함으로써 민족의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투쟁의 현장에는 남성들 못지않게 헌신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여성들은 단순히 남성의 조력자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나섰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제약과 성차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습니다. 간호사, 교사, 학생,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의병 활동을 지원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으며 때로는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3.1 운동의 선봉에 서서 용감하게 만세를 외쳤고 독립운동 단체에 가입하여 비밀리에 정보를 교환하고 선전 활동을 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남자연 지사는 여자 안중근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강렬한 의열투쟁을 펼쳤던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녀는 1872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남편이 의병 활동 중 순국하자 항일의식을 불태웠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이후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1927년에는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 암살을 시도했으나 아쉽게도 실패했고 1932년에는 단지 동맹을 맺고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조선의 독립을 원한다는 혈서를 쓰며 독립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듬해인 1933년에는 만주국 건립 1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일본 관동군 사령관이자 만주국 대사인 무토 노부요시 암살을 추진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용감한 의거는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사 직전 밀정의 고발로 일경에 체포되어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지하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33년 8월 22일 60세의 나이로 순국하며 조국 독립을 위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습니다. 박자의 선생은 숙명여고보를 졸업하고 조선 총독 부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을 몰래 돕기도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간호사 동맹 휴학을 주도하며 항일 정신을 고취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여성들이 이름 없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며 묵묵히 독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역사입니다. 한국 근대 격변기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암울했던 시대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영웅들이 탄생하고 민족의 위대한 정신이 발현된 시기였습니다. 외세의 무자비한 침략과 잔혹한 억압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은 물론 가족과 재산까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고 번영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불굴의 투쟁 정신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소중한 유산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영웅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역사의 교훈을 깊이 새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가장 훌륭한 보답일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투쟁은 식민지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의 가치를 끊임없이 일깨워 줄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이 나라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입니다.